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필이 시험 범위가 된다면 갈래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수필은요, 한자 그대로를 뜻을 좀 따져보자면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수필이라는 말을 먼저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양반전의 박지원 작가님의 글에서 수필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TMI. 수필의 특징은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한자적 의미처럼 1번 작가가 글쓴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수필에서는 화자도 서술자도 없습니다. 알겠지? 이게 중요하다. 화자도 서술자도 없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수필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면 수능에 출제가 되면 글쓴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수필이에요. 근데 현대 수필은 아니고 고전 수필. 현대시 두 개랑 고전 수필 섞어 놓은 갈래복합 있거든요. 고전 수필 진짜 어려워요. 자, 다 글쓴이라고 선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가상으로 설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가 자신이잖아. 그래서 수필은 작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 내가 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런 게 바로 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시를 쓰는 동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작가가 글쓴이랑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2번,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개성적인데 더불어서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 인생의 일화 같은 게 담기잖아요. 그리고 막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막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엉뚱망아졌다, 이런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수필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가만의 어떤 독특하고 개성적인 면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진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픽션이 아니니까. 3번, 중요한 건데요. 수필은 대단한 작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쓸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이 수필의 정말 큰 특징입니다. 비전문가도 쓸 수 있다는 거야. 4번, 신변잡기적이고 일상적인 소재가 수필의 중심 소재가 됩니다. 즉, 주제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그리고 이런 일상적이고 신변잡기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필은 교훈을 이끌어내는 글이에요. 그래서 좀 나름의 논리 구조가 필요하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싫어. 왜냐면 그냥 싫어. 이런 주제로 수필을 쓸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이제 글의 문장과 문장의 짜임새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 어떤 작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고사를 이제 인용하거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훈을 이끌어내게 될 겁니다. 5번째, 정해진 형식이 없는 글이에요. 이거는 무형식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문학의 갈래들은 각자만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설은 구성에 5단계가 있고, 그치? 막 시는 화자가 표면적 화자 있고 이면적 화자 있고 이렇게 외울 것들이 있잖아. 근데 수필은 형식이 없어.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수필의 종류는 경수필이 있고 중수필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경수필일 거예요. 이게 신변잡기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거고,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경은 가볍다는 뜻이고. 반대말인데 중수필은 약간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최재천 과학자님이, 이대 교수님이 내가 왜 좀 과학자가 되었는가.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썰 있죠. 혹은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었을까 등등. 이렇게 좀 자신만의 전문 지식을 다루는 수필도 있어요. 그런 거를 중수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좀 객관적이고 비평적이고 나름의 논리 구조가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경수필은 굉장히 주관적이겠지? 거꾸로 말하면. 자, 그래서 고전수필은 이 종류가 뭐 뿅뿅설, 뿅뿅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과 기의 차이는 고등학교 때 가면 굉장히 중요해져요. 선생님이 최근에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고전수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뿅뿅설, 뿅뿅기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 그 시험 볼 때 뿅뿅설, 뿅뿅설 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 고전수필이구나, 갈래가 라고 알면 돼요. 그럼 수필의 특징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다고, 그죠? 그리고 수호제기, 지지헌기 이렇게 기로 끝나는 것은 기록하다. 예, 그 느낌이야. 설은 썰푼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고전 수필의 갈래예요. 그래서 이 뿅뿅설, 뿅뿅기를 보면은 소설이 아니라 고전 수필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일단 얘가 그러니까 뭐 이거 100% 들어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수필의 경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출제 포인트는 일단 만약에 글의 서두에서부터 글의 처음에서부터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뭔가 명령문처럼 글을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 듣기 싫잖아. 그래서 수필에서 어떻게 쓰게 되냐면 내가 환경을 파괴했던 얘기를 쓰는 거야, 보통. 혹은 내가 환경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했던 이야기. 우리가 이런 거 흔히 통념이라 그러죠. 사람들 사이에 통해지는 어떤 개념들, 관념들. 근데 그게 다 오해였던 거야.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혹은 내가 어떤 부끄러운 경험을 한 거야.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럼 그 깨달은 바로 이제는 이 수필이 전후로 나뉘겠지? 깨닫기 전, 깨달은 후. 그럼 깨달은 후부터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가졌던 생각, 사색, 반성, 뭐 과거에 대한 후회,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짐,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독자에게도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경을 보호했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결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짤레란 말이야. 어떻게 오해했었는데 나중에 그 오해를 풀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2번 내용일치는 뭐 언제나 중요하죠. 이것도 자아가 발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연결어미 같은 거를 보면서 글쓴이가 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3번 작가만의 독특한 인생관이나 삶의 태도가 등장하게 되니까 그런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말이 될 텐데 모든 수필은 단 한 문장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수필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한 문장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가면서 읽어야지 그 주제 의식을 놓치면 문제를 틀리게 돼요. 자, 그럼 4번. 수필은 결국 독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그 글들이잖아. 그러면 이 수필을 읽고 나서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효용론적 관점 있잖아. 왜 그런 거잖아. 뭐 무슨 뿅뿅이의 독서 일기 해서 무슨 수필을 읽고 느낀 점을 쓰거나 감상문을 쓰거나 블로그에 뭐 무슨 후기를 쓰거나 뭐 이러한 문제의 형식으로 그 수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나도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 글쓴이처럼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 예시나 일화가 여러 개가 보통 나오거든요. 왜냐면 근거를 하나만 주면 안 돼.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하면 무슨 트위터가 아니잖아. 그 글자를 150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고사를 인용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통계, 아니면 무슨 뭐 언론, 영화의 내용, 무슨 소설 대사 인용, 그러니까 온갖 게 가능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내가 느낀 바, 내가 깨달은 바가 맞아.
여러분도 이렇게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근거나 예시나 일화 이런 거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거라고요.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썰 품에 있어서 그냥 주장만 하진 않아요. 나름 촘촘하게 근거를 쌓을 텐데 그럴 때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예시나 일화 같은 그 근거들을 잘 잘라야 돼. 그치? 잘 잘라야 돼. 그래서 요러한 예시는 요런 깨달음을 주었고 요러한 예시는 요런 깨달음을 주었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이거에서 이거 했다 이렇게 내면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잘 분류해 주시고 하지만 대다수의 예시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한 줄짜리 주제로 귀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된 걸로 머릿속에 이제 파악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여러 가지 예시나 일화를 들더라도 결론은 다 똑같을 거야. 주제는 똑같아. 그래서 혹시나 읽어가는 와중에 나는 이 일화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앞부분에서 내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제의식을 파악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예시도 같은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쓴 다른 에피소드나 근거일 뿐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